계속 이어서 코그니티브 맵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디어 메소드 카드를 설명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조사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지금 에스크를 하고 있는데요. 코그니티브 맵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그니티브 맵스는 인지 지도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막 이렇게 생각의 지도, 실제 지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기억 속에 혹은 생각 속에 어떻게 됐었지라고 기억하는 것들을 이제 그려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기존 또는 가상 공간을 매핑하고 탐색하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요청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어떻게 그 공간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는 실제 또는 가상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요소인지, 경로 및 기타 공간 동작을 발견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고요. 메타버스를 디자인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우리가 3D로 공간이 좀 복잡한 게임을 디자인하는데 게임 디자인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공간에 대한 어떤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표시해달라.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 빅배드 이블힐, 빅배드 이블힐, 이거 뭐냐면 아주 크고 나쁘고 악마적인 언덕, 뭐 이게 자전거 타고 올라갈 때 그 언덕 올라가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옥과 같은 언덕, 그리고 내려오면 더 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더 게토 뭐 이런 아주 재밌는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더 코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막 돼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도시의 다른 구역을 점유하거나 통과하는 방법을 매핑해서 아이디어 팀은 자전거 메신저에게 수상 오아시스의 위치와 도달 방법을 표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코그니티브 맵스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머릿속에 어떤 누구의 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등병의 두뇌 뭐 이렇게 돼 있어. 김승민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머릿속에는 유튜브 조회수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사람의 어떤 코그니티브 맵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실제 지도가 아니라 인식하고 있는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콜라주인데요.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이미지 모음에서 콜라주를 만들고 그들이 선택한 이미지 배열의 중요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이제 콜라주를 만들고 그들이 참가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보여주고 그들이 복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주제를 말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가자들은 아이디어 팀이 사람들의 인식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콜라주를 만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속 가능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기술을 적용하면 그들이 더 좋아할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콜라주를 이용해서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개념적 풍경, 컨셉추얼 랜드스케이프인데요. 추상적인 사회적 및 행동적 구조 또는 현상의 측면을 다이어그램, 스케치 매핑합니다. 디자인 문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멘탈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온라인 대학을 설계하면서 아이디어 팀은 사람들이 학교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동기, 활동 및 가치, 그리고 그들이 온라인 대학을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그리고 어떤 것이 걸림돌이 되는지를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 어려움, 프로퍼러티, C of 프로퍼러티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걸림돌 같은 거 이제 바다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재밌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컬처럴 프로브라고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과거에는 좀 하기가 어려웠고 비싼 방법이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좀 쉬워진 방법이고, 최근에 제가 요거를 이용해서 혼자 사는 20, 30대 1인 생활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컬처럴 프로브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건 뭐냐, 카메라 저널 키트, 카메라, 필름, 노트북, 설명서를 모아서 하나에 오는 여러 문화권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그것을 카메라를 찍고 노트를 하고 뭐 설명서 같은 것들과 컬처럴 프로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주고서 하는 건데, 지금은 컬처럴 프로브를 요청만 하면 요청서만 주고 나머지는 다 카메라가 이제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거기에 뭐 설명을 좀 덧붙여서 요청을 하면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처럴 프로브가 정말 쉬워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컬처럴 프로브를 하기가 좀 더 쉽고 간편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 내에서 또는 문화 전반에 걸친 인식과 행동을 수집하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치아를 관리하는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아이디어 팀은 중요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제가 한 방법은 20대
1인 생활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방과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어떤 크기의 가전제품 사용하는지, 혹은 풀옵션된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들이 풀옵션에 이제 구성으로 돼 있는지 같은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죠.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 거. 컬처럴 프로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서를 보내고, 예전에 이제 일회용 카메라나 이런 노트 같은 걸 같이 보내서 이렇게 에코백에다 담아서 보내드렸는데, 요즘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요청서를 카톡 같은 걸로 보내면서 어떤 걸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컬처럴 프로브 하기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컬처럴 프로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요즘 돈이 좀 많이 줄어들죠. 그 대신 이제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 드로우 더 익스피리언스, 이게 UX 디자인에 특화된 방법이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시각화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을 폭로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문하는지 밝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은행을 설계한 아이디어 팀은 사람들에게 돈을 인출하라 라고 요청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어떤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온라인 은행, 요즘 인터넷 뱅킹 굉장히 누구나 다 하죠. 근데 그 초기에 아이디어가 그것을 설계할 때 드로우 더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은행을 경험한 사람들의 어떤 은행을 사용한 경험을 그려보는 것으로서 은행에 대한 인식, 불만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드로우 더 익스피리언스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에스크 방법이 끝났고요. 이제 트라이, 직접 해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 중에서 아주 맨 앞에 있는 방법이에요. Empathy Tools, 그래서 공감 도구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용자, 예를 들면 감각이 좀 무딘 사용자, 혹은 시력이 나쁜 사용자, 손이 큰 사용자, 이런 사람들, 뇌성마비를 겪는 사용자, 이런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들이 그 사용자를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감하기 위해서 어떤 그 불편하게 하는 요소를 착용하고 살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뺑뺑이 안경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두꺼운 장갑을 끼고 버튼을 눌러본다든지, 그런 것들이 마치 자신이 다른 사용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거죠. 이런, 예전에 이제 노키아 핸드폰 많이 쓸 때 이게 버튼 조그만 건데 손이 큰 사람들이 얼마나 오작동이 되는가. 저도 이제 핸드폰 터치폰 쓸 때 쓰다가 이제 이 자판이 손이 제 손가락이 굵어갖고 오타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근데 아이디어 디자이너들도 이런 특수한 조건을 가진 사용자에게 공감하기 위해서 일부러 특수 장갑을 끼고 해보는 거죠. 아이디어 디자이너들은 이 사진은 손재주와 촉각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가정용 건강 모니터용 코드와 버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려고 그런 장갑을 끼고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필요하죠?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패트리샤 무아라고 하는 디자이너인데, 이분은 노인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노인의 삶을 경험하려고 노인 분장을 하고 몸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편한 그런 보조기구들을 착용한 채로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그런 것들을 체험을 수년간 해가지고 저상버스를 만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소리나는 주전자, 일자형 감자칼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엠퍼시 툴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한 디자이너가 바로 패트리샤 무어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다면 이 채널, 지식 채널에 짧은 다큐멘터리도 있으니까. 그 다음은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입인데, 이거는 UX 프로토타이핑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색깔이 좀 누리끼리하고 이게 뭐 버튼들이 막 달려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의 원형이었던 이 아이디어에서 개발한 디지털 카메라용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입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사용하는 캐논 카메라의 후면과 같아요. 뭐냐면 버튼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 지금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거 사진은 실제로 모니터에서 LCD 모니터에서 나온 사진이 아니라 인화된 종이를 잘라갖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모니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고 하는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버튼을 배치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쓰기 좋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경험용 체험 프로토타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개념의 프로토타입을 신속하게 제작하고 제품 사용의 경험을 시뮬레이션 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예상치 못한 문제나 요구사항을 밝히고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팀은 다양한 인터랙션 디자인 솔루션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디지털 카메라에 작동하는 인터랙티브 모델을 구축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UX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수업에서 만들었던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UX 프로토타이핑 수업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해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면 자동차의 클라이밋 컨트롤, 그러니까 공조 장치를 조절하는 장치의 디자인을 직접 하고 적정한 크기와 조절 로브 같은 거를 간단히 다룰 수 있는, 이게 디자인과에서는 아주 흔히 다루는 우드락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우드락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이걸 조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동 가능하게끔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입을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클라이밋 컨트롤을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거를 비교하고 또 테스트 해본 다음에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을 기말 과제로 수행을 했었고요. 제가 기말 과제로 제출한 것들을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같은 거죠. 같은 방법이고, UX 디자인 그리고 피지컬 디자인을 하는데, 피지컬 UX를 디자인하는데 이런 조절 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기라든지 촉감이라든지 이런 조절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봄으로써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UX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체험해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자동차의 사용성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기법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한 적도 있어요. 한번 갖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제출한 건데 잘한 것도 있고 좀 못한 것도 있고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를 넣은 것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학생은 여기 이제 여기를 누르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누르는 걸 그러니까 간단하게 앞핀을 여기 이제 요거 클립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구현을 했는데요. 재밌는 사례라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프로토타입 UX나 아니면은 이제 경험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제품 디자인을 할 때 그런 한 번쯤 해보면 좋을 만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포먼스는 뭐냐면 정보 인포먼스, 그 말 그대로 이제 인포메이션과 퍼포먼스를 합친 말이에요. 정보 퍼포먼스. 그러니까 목격했거나 조사한 행동들을 또는 통찰력을 롤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플레이함으로써 유익한 성능 시나리오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쇼핑 경험을 재설계하는 아이디어 팀 구성원은 제한된 기술 개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인포먼스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포먼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떠한 이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사용 방법들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이게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롤플레잉을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공항의 검색 시스템이다 그러면 사용자가 지나가면 사용자를 이렇게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지나가게 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왜 그 토탈리콜이라는 영화에서 했었나?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몸을 투과해서 뼈만 보이고 여기 이제 총기나 아니면 폭발물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를 CG를 해서 보여줬는데, 그런 CG로 해서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면은 내 몸이 뼈로 보이고, 만약에 총이 있다면 총은 보이고, 살 같은 건 다 추가가 되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인포먼스라고 하는 기법으로 설명됐습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 그게 이제 CG 처리가 돼서 나왔지만, 그 CG 처리가 되기 전에도 디자이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여기 어떤 그 네모난 스크린을 지나가면 그 스크린 뒤쪽에서는 내 몸이 추가돼서 뼈만 보이고, 만약에 내 몸에 어떤 총기류가 있다면 그 총기가 이렇게 뼈하고 함께 색깔이 다른 색깔을 보여줘서 우리가 총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검색을 하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인포먼스는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놓고선 인포먼스를 한다면 내가 롤플레잉 하겠죠. 이게 이제 360C라고 하는 볼보에서 나온 자율주행 자동차의 컨셉 모델인데요. 만약에 이런 거를 만들기 전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가 만약에 이 디자이너라면 이렇게 하겠죠. 제가 운전을 하다가요 피곤하면 이 의자를 이렇게 수면 모드로 눌러놓고 자동 운전을 시작한다면 저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자를 이렇게 제끼고 나는 자야지 그러고 이불을 꺼내서 덮고 이렇게도 베고, 그러면은 발 뒤쪽에서 이렇게 발이 시트가 이렇게 펴져서 쭉 누울 수 있게 되고, 그럼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차는 스스로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겠죠. 이런 설명을 하는 롤플레잉을 함으로써 이러한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가시화, 시각화 작업을 하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인포먼스. 이해되시죠?